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여기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 로그인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보면 돼요. 저는 그냥 여기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한번 써볼까요? 1위가 기상청이라고 하니까 기상청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상청 단기예보, 날씨 이슈별 데이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전체 검색 결과에서 데이터를 보고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SCV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은 파일 데이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건 API입니다. API랑 파일 데이터의 차이는 얘는 진짜 말 그대로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게 제공을 받는 거고요. 오픈 A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젝트 내에서 서버적으로 요청을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요청을 보내야 되고, 보낸 요청의 응답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가져온 데이터를 가공해서 화면을 그려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녀석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상황에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받아온 파일을 우리 쪽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야 돼요. 근데 이 넣는 작업은 뭐 자동화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자동화를 시키긴 좀 어렵겠죠? 파일 받아서 데이터를 DB에 넣어놓고 DB에 있는 걸 화면에 그려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하지 않고 API로 제공을 받게 되면 그냥 우리는 얘가 제공한 요청 주소로 요청을 보냈을 때 그 결과를 스크립트나 자바, 백쪽, 서버 쪽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받아온 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재가공을 해서 화면을 그려낼 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픈 API를 눌러줄 거고요. 여기서 제공되는 이 오픈 API로 나와 있는 이 녀석들 보시면은 자, XML과 JSON이 같이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은 내가 응답받을 데이터의 형태를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건 둘 다 된다라는 얘기고 중간에 내려가다 보면 뭐 하나만 써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런 거 요런 건 이제 데이터의 응답이 텍스트로 올 것이다 라는 거고 뭐 XML이나 JSON 중에 하나만 써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이런 녀석은 애초에 XML로만 제공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JSON을 많이 쓴다라고 했죠. 근데 예전에 만들어진 오픈 API 같은 경우에는 XML로 제공되는 애들도 꽤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걱정할 필요가 딱히 없는 게 스크립트 내에서 XML을 JSON으로 파싱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기능들도 다 있으니까 만약에 XML 내가 진짜 이 데이터를 너무 쓰고 싶은데 얘는 XML로밖에 제공이 안 돼. 근데 나는 이걸 JSON으로 써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받아온 응답 데이터를 JSON으로 형태를 변환시켜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JSON 굳이 변환 안 시켜도 돼. 난 XML로도 쓸 수 있어. 라고 하시면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얘도 스크립트 코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JSON 데이터를 꺼내 쓰던 방식과 유사하게 비슷하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딱히 상관은 없지만 워낙 우리가 JSON이 객체를 다루는 형태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 중에서 저는 특보에 관련된 이걸 한번 써볼까요? 자,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낸 다음에 클릭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떤 식이고 어디서 관리가 되고 있고 정보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용 무료죠? 여러분들이 뭐 내가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 API를 쓸 때 유료인 API들을 쓸 거야 써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쓰셔도 되겠지만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굳이 유료를 사용할 이유는 딱히 없기는 해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렸던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유료로 제공되는 API를 사용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그 사이트 주제에 이게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사용을 하셨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한 번 요청을 보낼 때마다 뭐 0. 몇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측정이 되는 API였어서 그냥 큰 부담 없이 사용을 하시긴 했지만 이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무료를 추천드리는데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겠죠. 여기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아마 대부분 다 무료일 거고 대신에 종류에 따라서 좀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다라고 하면 일반 개발용으로는 제공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애초에
이건 잠깐 녹화를 멈추고. 자, 이 트래픽 쪽 보면은 개발일 때는 요 정도, 그리고 운영일 때는 이걸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런 경우도 있고, 애초에 트래픽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개발은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운영을 할 때는 라이센스를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황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신 다음에 API를 적절하게 골라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신입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사실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알려줘요. 근데 만약에 안 알려줬다면, 본인이 혼자 알아서 해야 된다면 조금은 유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저는 이걸 한번 써볼 건데, 이걸 쓰기 위해서 일단 신청해야 돼요. 신청을 하면 보통 이런 녀석들은 이제 무료로 제공되고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심의 유형 자동 승인이래요. 그럼 이런 애들은 내가 신청만 넣으면 바로 승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인이 됐을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키가 나오고요. 그 키를 사용해서 우리는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청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신청하고 나서 승인까지 잘 되면 얘를 봐야 돼요. 얘를. 이건 무조건 봐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안 읽어보시면 API를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생길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대부분의 API가 결국엔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좀 스킵하고서라도 간단한 기본 정보만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이거 안 봐도 돼요. 근데 거기까지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초반에는 무조건 이 공식 문서, 이게 공식 문서예요. 얘를 꼭 보셔야 되고, 일단은 신청부터 해볼까요? 여기 활용 신청을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목적, 웹사이트 개발 이런 거 해주고, 그다가 개발용 뭐 테스트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지금 저는 어차피 자동 승인이 되는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고 그냥 일시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승인이 필요한 그런 API다 라고 하면은 얘를 되게 꼼꼼하게 적어줘야 돼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되게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줘야 승인이 올바르게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많군요, 이 녀석이. 그래서 공식 문서가 RG 파일로 존재를 했나 보네요. 저는 간단하게 테스트만 할 거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 특보 현황과, 아니다, 이거는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녀석 하나만 받도록 하죠. 특보 목록. 그래서 동의해주고 활용 신청. 그러면 얘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신청이 될 거고요. 여기에 활용 신청 됐고 들어가 보시면은 키가 발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자동 승인이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API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승인을 받은 부분은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키를 발급받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자동 승인되는 애들은 이 키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크게 지금은 개의치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다뤄야 되는 API가 종류가 다양할 거기 때문에 그 키들은 항상 조심하셔서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화면에 녹화를 하면서 띄워드릴 수 있는 거는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공개를 해도 괜찮은 겁니다. 저는 일반 인증키, 이거 인코딩된 이 해당 키를 복사를 하나 할 거고요. 메모장 같은 데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놓죠. 이따가 이걸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승인 다 받았으면은 다른 거는 여기서 딱히 볼 게 없어요. 이제 다시 원래 페이지로 가서 이 문서 열어볼 겁니다. 그럼 RG 파일이 나올 텐데, 이 녀석을 제가 잘라내기 해서 제 폴더로 좀 가져올게요. 그럼 이 중에 제가 읽어야 될 게 뭔지 또 판단을 해야겠죠? 저는 그냥 활용 가이드 읽으면 되겠네요. 왜냐면 이런 녀석들은 제가 애초에 선택을 안 했으니까. 활용 가이드를 열어주시고, 이 문서를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처음 문서를 볼 때는 앞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근데 대부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문서는 다 이 양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눈에 익으면 마음껏 내려가면서 보셔도 되지만 처음에는 조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애초에 이 데이터를 받아오기로 했었죠. 기상특보 목록 조회. 그러면 5페이지에 있다고 하니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기상특보 조회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보고 알아야 되는 거, 사실 이런 부분은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암호화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또 내용이 추가로 적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체크를 못했어도 밑에서 내려가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여기는 이제 적당히 넘어가시면 되고 가볍게 읽어보시고 이런 것도 뭐 보셔도 좋겠죠? 저는 이 중에 이걸 쓰겠다라는 거예요. 기상특보 목록조회. 그리고 내려오면은 기상특보 목록조회 상세 기능 명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사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보내야 되는 주소가 이 녀석이 될 겁니다. 여기다가 이 주소에다가 요청을 보내야 돼요. 근데 그때 이러한 내용들을 넣어서 보내야 돼요. 근데 여기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요청 메시지죠. 내가 요청할 파라미터를 세팅하라는 얘기인데 이 파라미터 중에서도 항목 구분이 1인 애들, 0인 애들이 있어요. 크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항목 구분이 1인 애들과 0인 애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1은 필수예요. 0은 옵션이죠. 그러면 여기 항목 구분이 1이었던 이 셋은 무조건 파라미터 세팅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요청했을 때 응답이 절대로 제대로 안 와요.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응답이 돌아왔을 때 응답에 있는 파라미터 이름들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요청을 보냈을 때 돌아온 결과를 보고 이제 하나하나 데이터를 무조건 내가 유추해서 판단할 게 아니라 이 문서를 잘 본다면 이 데이터는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는 이러한 결과구나. 여기서 있는 뭐 이런 데이터는 이 결과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쭉 보고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예제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예제 보시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요청을 보내야 되는 주소는 여기였다라고 하는 이 녀석과 뒤에 필수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옵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세적으로 문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만 잘 읽어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가지고 복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옵션은 안 넣을 거고요. 그냥 필수적인 요소들만 좀 세팅을 할 건데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이 인증키 부분에는 당연히 제가 발급받았던 이 녀석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내용을 만들어 놨다. 자, 근데 이 녀석을 이제 우리 거 프로젝트에 갖고 와서 테스트를 할 때 코드를 만들기 전에요. 이렇게 먼저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거 그냥 크롬에다가 요청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나와요. 이렇게. 이 요청은 사실 주소잖아요. 이 주소로는 브라우저도 당연히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브라우저로 접근할 수 있어야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접근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 어플리케이션 이 API가 문제가 없구나. 나 이거 써도 되겠구나. 그리고 활용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뭐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에 STN ID, 타이틀, 뭐 TMFC, TMSEQ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 이름만 보고는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문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잘 판단하시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골라서 잘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XML이에요. 얘는 우리가 흔히 보던 객체 형태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지금 XML의 형태로 데이터를 응답받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테스트까지 완료했으니까 이 녀석 메모장에 있었군요. 얘는 그냥 끄도록 하고 이제 실제로 우리 코드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서에 있는 그 내용들은
여기에 압축되어서 요약본으로도 나와 있어요. 요청을 어디로 보내야 하며 요청 변수는 뭐가 있으며 출력 결과는 어떻게 오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샘플 코드는 제공되는 녀석이 있고 제공되지 않는 녀석이 있으니까 보통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응답 자료 형식이라고 하는 거, 이 옵션은 제가 하나 넣을게요. 왜냐면 넣어서 제이슨으로 받겠다 라고 하면 얘는 제이슨으로 줄 거니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하나 파라미터 세팅해 주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값을 제가 제이슨으로 입력한 뒤에 여기서 테스트 한번 더 해보죠. 어때요? 이제 우리가 흔히 봐왔던 객체 형태로 데이터가 나오죠? 둘 다 제공이 되는 녀석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걸로 받아야 더 편한 거니까. 그러면 주소 만들어 놨으니 이제 코드로 가서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요청을 보낼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해요. 우리가 페이지를 로드했을 때 알아서 보내 라고 해도 되겠지만 일단 그러려면 페이지도 필요할 거고 그 페이지를 띄우기 위한 요청도 필요할 거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구조상에는 애초에 그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버튼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랑 상관없이 맨 뒤편에 API 테스트라고 해서 버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여기다가 USR 포맷 API 테스트 이런 식으로 요청을 넘기겠다. 1이라는 거는 2가 있을 거란 얘기겠죠, 대충? 네, 하나 더 해볼 겁니다, 이따가. 이 요청 하나 복사해서 USR 홈 컨트롤러에 가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얘는 그냥 페이지만 열어줄 거고요. 그 페이지 안에서 받아온 데이터로 처리를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름으로 페이지가 하나 필요할 거니까 홈에 JSP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API 테스트 1 넣어줄 거고 자, 이것처럼 기본적인 것들은 다 비슷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팝업이 아니라 API 테스트 여기도 얘는 일단 빼놓죠. 아니다 하나 정도만 API 테스트 자, 그리고 이 API를 제가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요청을 날려볼 거예요. API는 스크립트로도 되고 자바 서버 쪽에서도 가능한데 이제 이런 보안에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는 스크립트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보통 많고요. 이제 서버 쪽에서 꼭 다뤄줘야 된다, 뭐 DB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서 받아다가 서버로 넘길 필요 없이 서버에서 받으면 돼요. 요청을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스크립트에 제가 이제 요청을 한번 보내볼까요? 자, 스크립트에서 어떠한 요청을 보낸다. 어떤 방식이죠? 비동기죠. 우리가 아작스라고 하는 요청 보내는 방식을 통해서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낼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주소도 결국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는 서버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보내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작스라고 하는 기술 사용해 줘야 됩니다. 아작스가 싫으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패치 그거 자바스크립트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패치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패치 한번 써볼까요? 패치도 사실 간단합니다. 일단 펑션 여기에는 이름을 그냥 getData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정도로 이름 하나 지어주고요. 여기다가 제가 변수 하나 만들어 줄게요. API 키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URL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는 실제로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키 이 녀석을 지금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를 넣어줄 거고요. URL에는 이렇게 넣어주고 이 뒤에다가 이어붙이기 해서 API 키 그리고 또 이어붙이기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적어주겠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우리가 이거는 이제 페이지에 몇 개를 보여줄래? 이건 페이지 몇 번 페이지 보여줄래? 이런 거니까 지금은 테스트라 그냥 값을 넣어놨지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변수 처리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URL을 이 서비스 키랑 한 줄로 쓰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보통 키는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얘만 분리를 좀 시킨 거예요. 키를 제가 스크립트에 이렇게 노출을 시켰지만 지금 이건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API 작업할 때는 이 키는 절대적으로 항상 다 숨어 있어야 돼요. 오픈이 되는 키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수업이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컨스트 리스폰스 패치 URL 그리고 콘솔.로그 리스폰스라고 한번 콘솔 로그를 찍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펑션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안쪽에 그냥 존재하는데 얘는 이 페이지가 그려지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 들어와서 이거 모달 저거 해놔야겠네요. 앞으로 계속 뜰 거니까 디스플레이 블락을 먼저 걸어 놓을게요. 아니 블락이 아니지 논으로 만들 거고 API 테스트를 딱 들어갔다. 그러면 콘솔 로그에 C 찍혀 있어야 되는데 안 넘어갔네요. 제가 실행을 아예 안 했군요. 실행은 하나 해줘야죠. 이 실행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텐데 얘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오케이. 싱크에 await.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모양도 살짝씩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사용하는 우리가 아작스를 사용할 때는 아작스 방식으로 돌아오는 거고 콜백이 지금 패치를 쓸 때는 패치 방식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형태가 살짝 바뀌었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꺼냈을 데이터가 홀스 이게 일단은 잠깐 줘서 걸어놓고 우리가 알던 방식 한번 써볼게요. 지금 가져온 데이터에서 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거 하나 가져옵시다. 자, 여기 URL에다가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게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구석 풀어주고 URL 사용 타입은 get으로 그다음 데이터 넣어줄게. 지금은 딱히 필요 없겠죠? 여기 다 URL에 들어있으니까 그럼 JSON으로 받아올 거고 데이터 찍어서 이렇게 한번 일단 확인을 좀 해보자. 얘가 왜? end of if? 이게 없어졌네요. 그래야 펑션 받아줄 수 있으니까 다시 받아오는데 이렇게 가져오니까 좀 더 읽기 편하게 가져올 수는 있군요. 이 패치를 그러면은 제가 하나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이걸 잠깐 더 걸고 이 녀석을 풀어서 이렇게 써야 되나 봅니다. 이거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니까 조금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와서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결국 API는 데이터를 잘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보여주느냐 차이라서 뭐가 또 제대로 안 맞았나 보네요. await가 있는데 async가 없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아작스로 봤던 것처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패치를 쓸 때는 이 응답을 JSON 형태로 한 번 더 패치 때문에 좀 더 그 패치가 가지고 있는 응답 구조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데이터를 꺼내 쓰는 게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JSON의 형태로 바꿔서 보여주는 느낌으로 얘는 파싱이 아닙니다. 그냥 형태를 변화시키는 느낌이에요. 구조를 살짝 파싱은 좀 다른 그 함수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방식을 써도 둘 다 되는 걸 보여드린 거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데이터 가져온 걸 사용해서 뭐 이런 것 중에 지금 보면은 데이터를 찍었을 때 리스폰스가 있고 그 안에 바디가 있고 아이템스가 있고 아이템이 있고 그 안에 0번 그리고 0번에 이런 데이터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이런 것도 하나 해볼게요. 콘솔에다가만 찍을 게 아니라 이런 녀석 하나 만들어서 얘를 찾아다가 데이터.리스폰스 아니지 데이터가 애초에 리스폰스까지니까 여기까지 찾아 들어와야 되겠네요. 데이터.리스폰스 body items item 0번에 타이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받아왔을 때 이렇게 div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것까지 데이터 꺼내 쓰는 방식은 우리가 쓰던 거 동일합니다. 이 찾아 들어오는 개충 구조를 그대로 다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걸 활용하면 내가 어떤 버튼 눌렀을 때 그때 요청이 넘어가게 처리할 수 있을 거고 요청을 받아온 결과 중에서 화면의 일부를 이렇게 갈아 끼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화면을 그려낼 때 바로바로 어떠한 데이터를 쓰고 싶다면 그냥 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를 받아오는 API 처리 방식이에요. 네, API를 사용한다는 건 사실 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서버 쪽에서 사용할 때는 서버 쪽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만 요청을 보내기 위한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지만 스크립트에서 쓰는 대부분의 API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기능이어도요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기능을 제공하는 API라면 그 문서를 더 열심히 봐야 돼요. 왜냐면 문서 안에 내가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기능이 다르게 동작할 거거든요. 문서를 잘 읽어보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따라하면 된다. 받아온 데이터 중에서 이런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지 알려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정보를 잘 판단하시고 처리하면 된다. 그게 API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른 거 하나 더 해볼 건데 API2 진행할 거고요. 자, 2 이거는 API1을 복사해서 2로 만들어 줄게요. 이 녀석한테는 이런 스크립트를 일단은 뺄 거고 2 여기는 1으로 합시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화면에다가 지도 띄워볼 거예요. 지도는 API를 제공해주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 수 있는 카카오 지도 당연히 있고요. API 있습니다. 그냥 구글 지도 API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지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지도 같은, 다음이 아마 카카오 지도랑 합쳐졌나? 네, 그럴 텐데, 이것들 말고도 지도를 제공해주는 API를 다루는 사이트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보여드릴 건 카카오맵. 뭐 특별히 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잘 잡혀 있어요. 다른 녀석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녀석을 사용을 해볼 거고, 자, 카카오맵 들어옵니다. 얘 말고 이걸로 들어가 보자. 아이, 이건 진짜 맵이잖아. 그럼 이걸로 들어와야겠네요, 다시. 여기서 당연히 뭐 API를 쪽을 찾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거 말고 카카오맵 API라고 쳐보자. 여러분 애초에 카카오 지도 API를 쓸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곳, 이거는 안드로이드, 이건 iOS, 이건 웹이니까 우린 웹이겠죠? 들어가 주고요. 이거 유료라는 얘기 아닙니다. 트래픽에 관련된 안내인데 좀 얘네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좀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트래픽입니다. 이거 30만 회까지 사용이 가능한 1회 1일. 여기서 시작하기 이런 걸 눌러주시면은 얘가 알려줘요.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 그럼 여기 있는 거대로 하면 돼요. 개발자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 써있는 거 개발자 등록 및 앱 생성, 그러면 시작하기 눌러서 어플리케이션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앱 생성하고 추가해서 등록하고 이제 키 받아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다가 내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API 테스트를 할 건데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몇 개 있죠? 수업에서 진행했던 것들이라서 2024-07 API 테스트 2 해서명 테스트. 카테고리는 뭐 특별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필수라고 하면 그때 넣어주도록 하죠. 필수네요. 그러면은 지도 골라주시고 저장. 네. 아 이거 동의가 있었군요. 제 화면에서 얘가 안 보여요 지금. 동의해주고 저장. 그러면은 반영됐고 이 녀석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안에 쓸 수 있는 키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플랫폼 선택하고 도메인 등록. 내 어플리케이션에 이 녀석 들어가서 인다이렉트 URI 얘를 볼까요?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가이드라인 따라서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냥 키가 나옵니다. 이거 말고 콕백?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하는 게 있는데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자, 찾았습니다. 여기서 앱 설정, 처음에 우리가 보고 있던 게 이건데 왼쪽에 있는 앱 설정에 플랫폼 들어가 보니까 웹 플랫폼을 등록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여기에 우리 도메인 넣어주면 되는데 우린 도메인이 따로 없죠? 로컬호스트예요. 8081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포트 넣어주시면 되고 이러고 저장. 얘가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example.com인데 example.com 둘이 뭐가 다르죠? 얘는 O고 얘는 X인데 그게 없군요. 저는 이걸 지금 못 봤어요. 어쨌든 우린 S 없으니까 이렇게 저장해주고요. 그럼 이 도메인 등록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앱 키에 가면은 자바스크립트 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복사하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메모장에다가 하나 남겨놓죠. 이렇게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이제 이거는 꺼주시고 여기서 뭐 샘플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 생성하기 뭐 이런 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와 HTML 이런 거 본인이 원하는 거 적절하게 골라서 저는 애초에 문서 내용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얘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HTML이 이만큼이에요. 그 밑에는 스크립트죠. 그리고 스크립트 끝나고 나면 닫는 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안쪽에 있는 거 필요한 건 얘밖에 없다. 이거는 간단하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애초에 이 녀석을 복사에다가 우리 코드의 이런 부분에다가 하나 넣어주고 이 밑에 스크립트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발급받은 앱키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지워서 얘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따로 건드릴 게 더 없어요. 지도 나와요. 그냥 지도 불러온 거예요. 지도 생성.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다양한 기능 나 쓰고 싶어 찾아보면 되죠. 이동시키기, 뭐 레벨 바꾸기, 마커 생성하기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마커 생성하기 같은 거 하나 보면은 스크립트 HTML 보면은 어차피 div 부분은 비슷할 거니까 똑같을 거니까 스크립트 쪽만 가져와도 되겠죠. 자, 이 녀석을 복사 이렇게 가져와서 스크립트를 이제 붙여넣기를 할 건데 자, 보시면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얘는 기능마다 필요한 부분이 추가된 것만 알려주진 않고 모든 걸 다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녀석 이런 맵 컨테이너 중복됐죠 지금 중복되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녀석들을 추가로 또 넣어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빼는 거예요. 이거 빼고 지금 이거 얘도 똑같죠. 빼야죠. 그러면 그럼 나머지 이 녀석들만 붙여넣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얘네들이 더 아래쪽에 위치를 했으니까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준다. 그리고 세로 고침을 해서 보면은 마커가 찍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마커가 찍히는 위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현재 어떻게 바꾸느냐? 얘로 바꿉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얘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써있는 정보는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위도 경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지도 같은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보통 이 좌표 값을 위도 경도로 많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영준 씨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뭐 행사, 뭐 대전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예정인데 행사 위치 같은 걸 찝어주기 위해 지도를 그릴 거다라고 하면은 그 행사 정보에 그 행사장에 대한 위도 경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그럼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변수로 받아서 여기를 갈아 끼워주면 마커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마커를 찍는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이드를 보다 보면 어딘가에 있겠죠? 만약에 여기를 찾아봤는데 없다, 구글링 해봤는데 없다, GPT에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코드를 한번 짜보고 간단하게 분석하고 짜본 다음에 안 돼?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기능이 없는 거일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얘네한테 좀 물어보고 싶다 그럼 문의를 남기면 돼요 또. 얘네들은 또 금방금방 알려줍니다. 외국에서 제공받는 API들은 우리가 이런 거 혹시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를 남겼을 때 콜백이 엄청 느려요. 진짜 느려요. 요즘에 많이 빨라져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카카오는 지금 이거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의하면 거의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골라서 쓰시면 돼요. 저 지금 맵 화면에 그려낼 때 복사 붙여넣기 말고 한 거 이거 등록한 거밖에 없죠 처음에.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제공하는 샘플 가져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그냥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랑은 조금은 다르죠. 그리고 API를 보내는 방식도 보시면 얘는 애초에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해서 요청을 보내고 있어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건 가이드가 제공해주는 걸 웬만하면 따라가시는 게 좋고 이렇게 됐을 때 키가 여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좀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다른 방식을 또 찾아보면 돼요.
이걸 쓰는 방식이 이것밖에 없다는 아니거든요. 결국 얘가 하고자 했던 건 요청을 보내고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에 src가 걸려있다라는 건 이 녀석을 로드해 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HTML 문서와 스크립트가 그 렌더링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디퍼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얘는 그거랑 똑같아요. 이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사용을 해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API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프로젝트 주제 컨펌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연동 로그인 같은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연동 로그인도 결국에는 API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카카오톡 로그인을 했을 때 내 페이지가 로그인 될 수 있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발하지 않아요, 절대. 연동 로그인 같은 것도 결국은 API다. 근데 요즘에는 예를 들어 카카오 연동 로그인을 쓸 거면 옛날에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연동 로그인 API를 가져다 썼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요즘에는 그 방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뭐 파이어베이스 이름이 아마 이 녀석이 맞을 겁니다. 이런 걸 또 활용해도 좋아요. 얘가 되게 다양한 연동 로그인 관련된 녀석들을 그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처리해주는 그런 녀석인데 이런 걸 쓰셔도 좋습니다. 얘도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어떤 걸 써도 좋으니까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시도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API 테스트 했던 거는 이것도 코드를 제가 남겨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그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딱 제공을 한 거니까 더 많은 활용은 직접 문서를 읽어보시면서 해보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